생활 속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 날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품들도 살펴볼 텐데요.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 기자, 부동산 과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특히 그 수도권 그리고 대규모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을 했나, 그리고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게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꽤 된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상 그림 보시죠. 이 분양에 곧 들어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주차장에 지금 가득 들어차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문을 열었는데 이어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얼마 전 청약을 마친 수도권의 또 다른 견본주택의 경우에는 개관한 첫 주말에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찾았고 최고 9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대규모 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분양을 마친 서울의 한 아파트는 최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아파트 가격인데요. 아파트 값은 어떤가요? 지난해 말 대비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이제 2017년 들어서 가격이 어떻게 오르락내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지난해 말 대비 2.04% 올랐습니다. 지난달 초까지 부산의 가격 상승률이 1.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네. 대선 뒤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상승률이 부산을 제쳤습니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보다 0.38%포인트 낮은 1.66%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의 상승률이 1.35%를 기록해서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울산 등 5개 시도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 부르는 신용한도 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말에 5대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잔액 39조 8천여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천여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이런 마이너스 대출이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어떤 부동산 시장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 마이너스 대출은 입출금 계좌로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집 매매나 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이 이게 결정이 돼버리면 네. 마이너스 대출 이용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 주택담보대출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정부는 2014년 8월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당시 유효기간이 1년이었는데 2015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연장이 돼서 쭉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는 7월 말에 효력이 끝납니다. 연장이 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까지는 정부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네요. 네네. 통상 역대 정부를 보면 이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 당국 간에 약간 접근하는 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이들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돈을 쉽게 빌려야 사람들이 집을 사고 거래가 늘어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였는데 그런데 현재 새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네. LTV, DTI 규제에 대해서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조정이 예상되겠군요.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잘 팔리는 물건들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더우면 생각나는 과일. 과일, 수박이요. 네. 그리고 시원한 맥주?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 지난 한 달간 한 대형마트의 에어컨 매출이 지난해보다 1.7배 급증을 했습니다. 1993년 마트가 개점한 이후에 에어컨이 5월 월간 매출 1위 품목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더위가 일찍 찾아왔죠. 네. 그리고 지난해 여름 좀 더웠으니까. 그래서 그때처럼 에어컨이 동날까봐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음료나 식품 판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원래 맥주는 한여름이 성수기인데 지난달 매출이 1.3배 늘었고 7월부터 주로 팔리는 보양식, 장어 매출이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요즘 날이 계속 가물었잖아요. 네. 출하를 앞둔 수박은 적은 강수량과 큰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이 당도를 올려줍니다. 판매도 늘었고요. 네. 하지만 가뭄으로 특히 채소들, 토마토, 양배추, 시금치, 풋고추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밥상 물가도 같이 올랐다. 이런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런 노지 채소들은 잎이 말라서 누렇게 타들어가면서 농민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해갈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영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